자, 버튼 번호는요. 이것도 인풋으로 UL로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있는 i는 input type submit이고요. 두 번째 있는 i는 input type reset이고요. 세 번째 있는 i는 input 버튼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 있는 i는 input 이미지, 마지막 있는 i는 input type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썼어요, 제가. 죄송합니다. 마지막 건 버튼이 아니라 파일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. 파일입니다.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타입 중에 submit, reset 이 아이들 일단 당장 보인 것만 얘기하자면 두 개는 레이블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. 안 써도 돼요. 왜? 하나의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버튼이 어쩌다 하나가 아니면은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. 확인 버튼이. 어쩌다 아니면 리셋도 하나밖에 없어요. 만약에 따로따로 뭐 서브밋 버튼이 두 개다. 그러면 폼이 두 개겠죠. 리셋도 두 개겠죠. 폼이. 그런 개념처럼 들어있기 때문에 서브밋과 리셋은 따로 확인과 취소라는 이 버튼을 가진 아이들은 별도의 여기다가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 이야기는 달아도 돼요. 달면 훨씬 더 좋아요. 자,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디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. 단 밸류는 쓰셔야 돼요. 왜? 보시면 제출과 초기화라 써있지만 아직 저장 안했습니다. 다른 애를 보면 질의 보내기 초기화, 제출 초기화, 여기는 쿼리 전송 원래대로 이름이 다 달라요.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의 이름을 보고 싶다면 서브밋은 뭐 확인 및 전송 한다던가, 그 다음에 리셋은 대부분 보면 뭐 취소 이렇게 써있잖아요. 해당하는 밸류 값을 써주면 알아서 값들을 거기에 걸맞게끔 이름이 전부 다 바뀌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들릴 때도 그 이름대로 들려요. 그렇기 때문에 레이블을 쓰실 필요 없이 밸류에다 정확한 이름만 써주시면 해결이 다 되고요. 실제로 서브밋 기능 자체가 클릭하시는 순간 데이터를 보내버리고 처리하기 때문에 누른 순간 위에 우리 폼에서 썼던 액션 거기 써있는 주소대로 가는 거예요. 리셋 누르면 새로 고침이 자동으로 되고요. 자, 그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럼 자, 버튼 잠깐 건너뛸게요. 버튼 잠깐 건너뛰고 이미지부터 하겠습니다. 이미지도 레이블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? 이미지는 서브밋 기능의 이미지 버튼으로 만든 아이기 때문이에요. 사실 이 이미지라고 하는 타입은 서브밋이에요. 근데 뭘 한 거냐? 버튼 모양을 그냥 이미지로 담을 수 있는 것 뿐이에요. IMG 태그처럼.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? src가 들어가잖아요. HTML에서 IMG 태그 쓸 때 이게 들어가야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. 그럼 당연히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 위치를 찾아서 불러와야 된다.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 태그 쓸 때 src 쓰면 같이 따라오는 아이가 있죠. 얘가 뭡니다 라고 하는 alt라고 하는 값을 쓰죠. 그럼 버튼에 대한 설명을 써야겠죠. 이게 뭐 확인 버튼입니다, 무슨 버튼입니다 쓰고, 밸류는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써주는 게 맞겠죠. 이렇게 만듭니다. 굉장히 큰데 지금 이미지가 뭐 다른 거 있으면
다른 거 쓰시면 되는데 조그만 게 제가 없어서. 자, 그래서 근래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요 이미지를 쓰는 요 아이는 안 써요.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. 만약에 쓰려면 여기다 그냥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쓰지, 버튼에다가 IMG 요소를 쓴다, 하라면 하겠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. 저는 최근 들어서는. 버튼 잠시 뒤에 한다고 얘기했고요. 자, 파일 할게요. 자, 파일은 데이터를 보내는 곳입니다. 즉 따로 아무것도 안 써도요, 얘를 보면 선택 없으면 써있죠.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자료 보낼 아이디 선택해서 열 수 있습니다. 그럼 전송 버튼 딱 누르면 이 데이터를 싱 하고 보내겠죠. 그래서 파일도 밸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. 비워놓습니다. 왜? 밸류에 들어간 자리가 뭐겠습니까? 얘요. 요 값이에요. 네임, 당연히 이름이겠죠. 뭐 send 파일 뭐 이런 이름을 들어가겠죠. 아이디는 쓰나요? 얘는 써주셔야 돼요. 레이블 통해서. 자, 전송할 데이터 뭐 send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전송할 파일을 선택하세요 라고 씁니다. 자,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요. 밸류에다 암만 이름 쓴다고 해서 여기 파일 선택이라는 이름이 바뀌진 않습니다. 내가 담을 데이터의 이름을 이 밸류에다 담기 때문에 얘는 개념이 똑같아요. 자, 얘네들이 버튼입니다. 하나 빠졌죠? 얘가 빠졌겠죠? 자, 이제 일단은 인풋에서는 버튼 하나 남았어요. 자, 서브밋 설명드렸고, 리셋 설명드렸고, 그 다음 이미지 설명드렸고, 파일 설명드렸습니다. 물론 얘네들 뭐 굳이 넣는다면 네임도 쓰셔도 되는데, 사실상 얘네들에다가 네임을 전송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버튼의 역할은 뭐냐? 버튼의 역할은 버튼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요,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버튼을 쓰신 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. 예를 들어 여기 11번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어이 뭐니 이건. 자, 왜 갑자기 이런 굉장한 아이가 나왔죠? 자, 11번가 co.kr인가 원래? 자, 왔습니다. 여기에서 갤럭시북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. 자, 다른 걸로 할게요. 다른 무언가를 주문을 해서 자, 구매를 한다고 치겠습니다. 그러면 자, 비회원 주문을 할게요. 이때 이 전체 보기란 요건 뭐예요? 버튼이죠. 또 얘도 버튼이죠. 이건 선택과 풀 수 있으니까 체크박스예요. 모양이 다른 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. 동의 안 하면 리셋이고요. 동의는 서브밋이에요. 아래쪽에 뭔가 더 있습니다. 이건 링크고. 보면 전체 보기라든가 여기 인쇄하기라든가 닫기라든가 얘네들은 모두 버튼입니다.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버튼은 당장 보시는 건 얘를 제외하고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, 데이터 전송하는 버튼 말고는 없어요. 이미지 버튼도 확인 버튼이니까.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기능이 아니라 기타 등등의 기능을 하는 건 전부 다 일반적인 버튼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. 주소 찾기, 아이디 중복 뭐 이런 것들 있죠. 약도 이런 것들 모두 다 일반적인 버튼입니다. 그래서 얘네들은 레이블 담고요. 당연히 아이디,
쓰고요. 그리고 name 쓰고 value 입력합니다. 그래서 소위 뭐 그냥 로케이션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자, 지도 검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지도를 찾아서 가져올 수 있게끔 확인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. 평소에 여러분이 보시던 버튼 눌렀을 때 세로 고침을 하거나 어디를 갑자기 핑 하고 이동하지 않는 아이들은 버튼의 역할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. A 아니면 버튼, 인풋의 버튼. 근데 A는 실제로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, 그게 아니라 방금 전에 보셨던 어떤 창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띄워서 뭘 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소를 검색하게 한다거나 중복 처리를 확인한다던가, 그 다음에 요즘에는 계정 입력해서 나를 인증하기 위한 버튼도 보내기도 하죠. 오히려 이 버튼이란 역할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모두 버튼보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. 그럼 여기 밸류는 비워놓나요? 아니에요. 지도 검색을 사실 여기다 써놓는 거겠죠. 그럼 당연히 내용 보시면 이거 아니고, 자, 내용 보시면 여기 지도 검색이라고 뜨겠죠. 버튼 같은 경우는 뭐 말이 좀 있어서 저도 되게 많이 찾고는 있는데 이렇게 감춰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하지만 각각의 기능과 요령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타나게 하고요. 일부러 얘를 차라리 클래스 블라인드 이렇게 해가지고 숨기는 편이에요. 버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 어차피 또 버튼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상향이 된다는 거죠. 자, 여기까지가 버튼이에요.